네, 안녕하세요. 뉴노멀에 따른 지방정부 혁신 실행력 강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 후원사로 참여하게 된 이즈파크의 홍덕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방향부터 그리고 S게이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S게이트 소개까지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방향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판 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한 축인 클라우드 사업이 있는데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로 모두 전환하겠다라고 행안부에서 7월 26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 운영 규모가 작아 설비가 되게 미흡한 상태이고 절담 인력도 부족해서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구축비와 유지 관리비 대신에 이용료만 필요에 따라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라고 현재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1차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차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6일에 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을 설명드리면 이게 처음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알리고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기본계획은 본격적으로 확산에 필요한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나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성과가 있었고요. 이제 3차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1차 기본계획의 모토는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을 3차 기본계획에서는 앞에 민간 클라우드라는 거 붙였죠.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크게 세 개의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이용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가 15개 수준입니다. 이것을 2024년까지 300개로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민간 클라우드 예산 비중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서비스 계약 규모를 현재 500억 수준에서 5천억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내용 중에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전환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간 사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민간 클라우드 중에 내부 업무 시스템은 공공기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는 이런 내부 업무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민간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항목인데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정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 신설 내용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해서 내용을 가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매년 클라우드 전환 우수 기관 시상식이라고 해서 공공부문의 기관과 담당자들한테 포상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조달 체계 혁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 체계,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좀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 설계해서 저희들이 구축 사업할 때 정보화 설계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보화 설계 없이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정보화 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면 예가 대비해서 낙찰률에 따라 좀 금액에 대한 갭이 있게 되는데, 요 갭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내용 없이, 그리고 이 별 차액에 대해서 바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성과관리 시스템, 저희가 설명드린 성과관리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1.5억에서 2억 수준의 구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구축하고 나면 계속 고도화를 하게 되죠. 현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별도의 고도화 비용 없이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IT 부서가 없거나 아니면 IT 부서의 인력이 굉장히 적을 경우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 경험이 있는 네이버나 KT의 이아스 서비스 위에 이런 사스 서비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저희가 공공기관의 사스 서비스를 하게 되면 T사의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격 조건이고요. 이런 거 자격 인증을 통과한 서비스만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사의 보안 인증은 한번 취득한 후에 끝이 아니고 매년 사후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서비스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이즈파크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특히나 공공기관, 중앙정부지자체 공공기관만 통틀어서 150여 개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국내의 최대, 그리고 넘버원 성과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2021년 한 해만 바라보게 돼도 저희는 공공기관의 10여 곳을 구축을 지금 완료했고요. 그리고 민간기업에도 20여 곳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성과관리, 지금 설명드린 30여 개의 성과관리 시스템은 구축 서비스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성과관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파에서 인정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을 확인서를 발급받았고요. 그리고 T사에서 발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사후평가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니아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마켓인 씨앗에 등록이 되어 있고, 앞에서 제가 정책 방향 설명드릴 때 2차 기본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정터 종합 쇼핑몰 안에 디지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부 경영 평가, 그리고 조직 성과, 개인 업적 평가, 역량 평가, 그리고 평가 종합, 이러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정부 경영 평가는 평가 범주, 그리고 부문, 그리고 평가 지표에 따른 실천 과제, 그리고 계량 및 비계량 실적을 관리하고 실천 과제별 PDCA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계량 지표 총괄 현황이나 비계량 지표 총괄 현황들, 그리고 내부 지표, 그러니까 경평 지표와 내평 지표를 연계해서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기능과 경평 최종 결과를 관리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성과 측면에서 보면 조직성과는 관점, 그리고 전략 목표, 성과 지표, 이런 성과 지표에 따른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실행 계획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관리한 내용을 통해서 조직성과도 전략 체계도 조직성과 상세 현황이나 요약 현황, 이런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과 측면에서 보면 성과평가, 역량평가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조직성과 평가와 개인 업적평가,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 비율을 통해서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산정하는 평가 종합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하나하나 보면서 화면 샘플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경영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경평 지표를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결국 내평 지표도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경평 지표와 내평 지표, 그러니까 내평 지표의 성과 현황을 통해서 경평 지표의 모니터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같이 연계해서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평 지표에서는 계량 지표의 목표, 실적, 그리고 득점뿐만이 아니라 PDCA, 실천 과제별 PDCA 내역과 그 최근 4개년의 지표별 성과 이력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계량 지표에서뿐만 아니라 비계량 지표에서도 실천 과제별 PDCA 내역도 당연히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계량 그리고 비계량적인 성과 목표와 경평 지적사항, 그 지적사항이 경평만 있는 건 아니죠. 감사원이나 국회의 지적사항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고요.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관리해서 같이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평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경평 결과를 관리해서 이력을 계속 관리해서 모니터링하고 조회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경평 모델 자세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모니터링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경평 보고서를 작성할 때 힘든 부분들이 경평 담당자가 좀 중간중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평 담당자들이 계속 그런 보고서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계속 관리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료실들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경평에 참여했던 우리 기관의 평가하러 오신 평가위원들도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조직성과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점, 전략 목표, 성과 지표, 그리고 성과 지표에 따른 목표 실적들을 계속 관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시보드나 모니터링 현황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부서별 성과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조직도 형태의 성과 현황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는 이걸 조직 성과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조직들의 성과 현황을 시그널로 이렇게 보시면서 부진한 부서를 클릭해서 그 부서의 KPI의 성과 현황들을 보시고, 그런 KPI 중에 부진한 KPI를 클릭해서 월별 추이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를 제공해 드리고요. 혹시 기관 내부적으로 BSC 개념의 성과 관리를 운영하신다면 그 기관들을 위해서 전략 체계도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서별로 여러 가지 성과 요약하면 통계 현황들을 제공해 드리는데, 계량, 비계량의 개수에 대한 통계나 아니면 같은 동일 평가군 내의 평균 점수나 최고 최저 점수, 이런 다양한 평가 통계 현황들을 제공하는 성과 요약 화면, 그리고 KPI별로 월별 추이나 액션 플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 상세 현황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이제 부진한 KPI에 대한 부진 사유나 캐치업 플랜들을 관리할 수 있거나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계량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계량 지표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항목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평가위원별로 시스템에 들어와서 평가 항목별로 평가해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직 성과의 마지막인데요. 조직 평가 기능이 있고요. 연중에 이런 성과를 운영을 했다면 결국은 연말에 조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계량 지표에 대한 달성도 점수 그리고 비계량 지표를 평가한 평가 점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기타 평가 항목이 있다면 기타 평가 항목들 그리고 가감점 등을 반영해서 조직 평가의 최종 점수를 산출하고 최종 등급을 산출하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인 성과 부분입니다. 개인 성과 중에 먼저 이제 업적 평가를 설명드리면 개인 업적 평가는 개인별 성과 지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지표 그리고 목표들을 관리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태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과 지표에 대한 중간 점검, 코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에 중간 점검이나 코칭을 하실 수 있고 여러 번 하시게 되면 그런 여러 번 하실 수 있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력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이제 결국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평가는 기관마다 이게 다양한 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하실 때 평가별로, 성과 지표별로 평가할 거냐, 아니면 성과 지표의 어떤 평가 항목을 또 줘서 그 평가 항목으로 평가할 거냐, 그 절대 평가할 거냐, 상대 평가할 거냐, 그 1차 평가자하고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가 있다고 봤을 때 1차 평가자가 한 평가와 2차 평가자가 평가한 거를 비율대로 합산해서 점수를 산출할 거냐, 아니면 1차 평가자가 평가한 내역을 2차 평가자가 조회해보고 그 평가 결과를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할 거냐라는 이런 다양한 평가 제도의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다양한 평가 제도를 모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세팅을 하고 나면 평가자가 평가 시즌에 들어와서 평가 대상자별로 평가를 하시게 되고 평가 의견을 작성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개인 역량 평가 측면에서 보면 개인 역량 평가는 대부분의 그 비슷한 평가 제도를 많이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과 같은 역량 구분, 그리고 역량 구분별로 역량 항목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 항목별로 이러한 역량 구분을 적용할 역량 구분과 평가 반영 비율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결국은 평가 군별로 다면 평가를 할 사람이 다면 평가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상급자 평가, 동료 평가, 부하 평가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결국 이제 평가자가 들어와서 평가 항목별로 직접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 평가, 그리고 개인 업적 평가, 개인 역량 평가를 다 하시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개인의 최종 점수와 그리고 평가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 군별로 어차피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군별로 조직 평가, 업적 평가, 역량 평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타 평가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평가 항목을 줘서 각각의 반영 비율을 통해서 최종 점수와 최종 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설명이 다 완료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좀 준비했습니다. 2021년 즉 올해 12월 31일까지 저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가입비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가입비가 뭐냐면 좀 의문이 가실 수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가입비하고 이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실제로 이용하시는 거가 되고요. 가입비는 저희가 초기에 방문해서 초기 세팅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지원해 드리고는 이런 다양하게 실제로 평가나 성과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초기 세팅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 명목으로 가입비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이런 가입비 부분을 면제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관심이 가시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본 화면에 보면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기관의 평가 제도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